걷는 것은 소중한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걷는 것이 고통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만하면 여 가까운 수강산에서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이 무릎 통증 때문에 또 무릎이 많이 아프면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하면 괜히 같이 가시는 분들한테 피해 끼치는 것 같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조그만 움직임에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죠.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관절염 때문입니다. 완전 내가 이랬다고요. 2달이 다니까. 이랬는 게 수술하고 나니까 딱 발라지네. 관절염 말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데요. 수술 후엔 건강한 걸음을 되찾습니다. 조금 걷다는 또 시 가져가고 이제. 요즘은 항상 두 분이 같이 하세요? 요새는 같이 걷 출근하잖아 같이 돼. 한국인의 무릎 모양과 잘 맞는 한국형 인공관절이 도입되면서 수술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신전도 잘 되고, 밸런스도 잘 유지해주면서 물공도 잘 되고 어디 뛰거나 한 것도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세월이 만든 무릎 질환,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손상된 관절의 인공관절로 제2의 인생을 정형외과 전문의 한현민 원장. 70대 후반의 임춘원, 김수교 부부는 40년 이상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해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부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는데요. 특히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았던 부부는 나란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희미한 수술 자국이 남아있는데요. 요거는 한 10년 됐고 요거는 이제 3년 지나고 4년째 들었지. 아버님은요? 같이 똑같이. 사실은 지금은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예요. 진짜 수술 안 한 다리 하고 해는 다리 하고는 지금도 한쪽으로 내 반대쪽은 안 했잖아요. 반대쪽은 안 했는데 어떤 데 걸다 보면은 반대쪽 안 한 다리보다가 해는 다리가 힘이 더 생긴다니. 두 다리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김수교 씨. 인공관절이지만 원래 다리처럼 편안합니다. 그게 더 좋아요. 그 다리가 이 다리가. 최근에 하신 것보다? 예. 늦게 한 건 좀 더 있어야 아직 좀. 적응이 다 된 거네요. 예. 이거는 이제는 내 다리나 별로 소리도 안 나고 여는 이제 소리도 안 나고 뭐 한쪽 다리 들고도 서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양쪽 다리가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어요 지금. 임춘원 씨는 한쪽 다리에만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무릎 양쪽 관절이 달라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 게 수술했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사니까 그냥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무릎이 아플 땐 일에도 지장이 많았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무릎이 좋지 않았으니 채소 바구니 하나 옮기는 일도 쉽지 않았죠. 건강한 무릎을 되찾고 채소 가게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옛날에는 50, 60에 다 인종을 끄다는데 그때는 무릎 아픈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은 뭐 70, 80, 100수를 하니까 이게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의술이 좋아서 이렇게라도 참 대행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지. 수술 전엔 절뚝이는 걸음으로 병원을 찾았는데요. 지금은 당당한 걸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갑니다. 양쪽 다 올려. 자, 허벅지 근육도 아주 좋으시고 양쪽이 다 한번 살짝 구부려 볼까요? 제 손가락이 못 빠질 정도로. 우리나라 분들은 누가 잘 구부리냐가 제일 수술이 잘 된 거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인공관절은 한 요 정도까지 구부려라라고 그게 제일 바람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팍 더 구부리면 이제 좋은 줄 알지만, 근데 워낙 자식 문화를 많이 하니까 방바닥에서 이제 쪼그려 앉기 많이 하니까 솔직히 생활하기는 이렇게 많이 구부려지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이제 너무 구부려서 체중을 확 실리는 동작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예, 이쪽도 좋으시고, 예, 여기도 예, 아주 잘 구부려지고 좋으시네요. 경과도 좋으시고. 와, 주름도 거의 없네요. 예, 한번 누워보세요. 예, 이게 자리 정렬도 아주 좋으시고요. 한번 이렇게 구부려 볼까요? 예, 아우, 아주 잘 구부려지고 좋으시네요. 양반 다리도 다려요. 네네네네네. 운동 각도도 아주 좋으시고, 예, 거의 제 손가락이 못 빠져나갈 정도로 아주 좋으신데요. 네. 다행히 두 분 다 경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관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4년 전 임춘원 씨는 오른쪽 다리에 인공관절 전치 환수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김수교 씨도 왼쪽 다리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죠. 플라스틱 같은 구조물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재질이 좀 약해져 가지고 이걸 이제 많이 이렇게 쓰시면은 이게 닳아서 여기서 이런 파편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이 관절 주변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 뼈랑 인공관절 사이를 이렇게 서로 분리시키게 만들어서 예전에는 그게 이제 수명이 있어서 한 10에서 15년 쓰면은 인공관절을 새로 완전히 다 갈아야 될 정도인데 요즘 워낙 이런 재질들이 의료공학이 많이 발달해서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10몇 년을 써도 끄떡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부부의 무릎에 삽입된 인공관절은 한국인의 관절에 맞춘 인공관절입니다. 기존 인공관절에 비해 더 잘 굽혀지는 특징이 있죠. 이제 한국형 인공관절을 쓰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과굴곡을 조금 더 구부릴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가볍습니다. 이제 재질이 이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이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서양인에 비해서는 좀 체중도 덜 나가고 뼈 크기도 좀 작고 그러면서 좀 더 과한 구부림을 원하시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또 인공관절을 요즘 환자분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부부에게 인공관절은 새로운 삶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한 4년, 이쪽은 한 4년. 예. 우리 둘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다행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로 덕분에 아무런 불편 없이 네네네네. 오르막 내리막 할 것 없이 네. 운동 열심히 하고 네. 그래 참 그리고 임춘원 어르신은 아무래도 수술하지 않은 쪽, 예. 이제 왼쪽이 그래도 관절염 한 2기 정도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는 필요하면 좀 아프실 때 와서 뭐 주사도 맞고 예, 예. 이제 연골 영양제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고 예, 예. 이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같이 운동 패턴은 계속 잘 유지하고 계시고. 조금 심하면 찾아올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오라 소리 안 해도 오게 되겠어. 네네네. 같은 날 같은 수술을 받은 부부. 함께 재활 치료도 받고 운동 관리도 잘한 덕에 수술한 사실도 잊을 정도로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부부는 평일에는 함께 채소 가게에서 일을 하고 주말마다 근처 공원을 찾아 걷기 운동을 한다는데요. 공기도 좋고 좋잖아요. 평지고 시간이 한 2시간 반. 그래도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이제는 끄떡없어요. 이대로 잘 관리한다면 100세까지 부부가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펴고 딱 제키고 그래 하고 들어앉았으면 어떻게 되겠노? 진짜 우리 대한민국 의사를 감사하고 안 고치으면 집에 들어앉아 있는 길 뿐이지요. 들어앉아 뭐 집에 내버두겠어요. 어때 요양병원을 가든가 뭐 문수를 나지 못 그래요. 처음에 진짜 오죽하고 이 수술을 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저거 하니까 이제 못 걸을 정도가 되니까 수술을 하는 건데 하고 나서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관절이 다 닳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남은 여생 동안 친구분들하고 여가 생활도 즐기고 가족들하고도 좀 더 화목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의사들이 그렇게 인공관절을 잘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한테 제2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고 두 발로 혼자 걸어 다니는 것. 누군가에겐 기적 같은 일입니다.
4년 전 김동자 씨도 혼자서는 걸을 수가 없어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럼 수술하기 전에 발로 못 때리지 병원에서야. 이렇게 잡고 댕겨 이렇게. 아, 그러고 휠체어 타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네요. 예. 그냥 일반 평지도요. 평소도 못 걸었지. 이렇게 놓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오른쪽 무릎에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았고 반대편 왼쪽 무릎에 주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해온 반일이 무릎에 문제를 일으켰죠. 왼쪽 무릎은 오래됐고요. 몇 년 됐는데도 뭐 그냥 연고주사 작년에 한 맞기를 맞았는데 입원해서 맞고 뭐 그래도 안 좋고 그런데 이번에 다친 날에는 어느 길 가다가 뭐 오르막길 때 내리막길 도 아닌데 길이 괜찮은 길인데 이렇게 가다가 뭐 누구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내 혼자 살짝 걸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탁 접시져 바늘 막 접시져 갖고 그 자리에서 슬슬 메고 앉지도 서도 못 하고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양반 다리를 한 채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고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양반 다리나 일을 할 때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에 큰 압력을 주기 때문에 무릎 질환을 유발합니다. 손 놓은 지가 한 5년 됐고요. 그 전에는 밭일은 한 4년 했네요. 4년을 막 묵밭을 무가 있는 밭을 해갖고 했기 때문에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때. 아침에 가면 점들어 밥 먹을 줄도 모르고 내 점심 먹을 줄도 모르고 했으니까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거는 호르몬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여성이 폐경이 되면서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그런 여성 호르몬이 관절 연골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과굴곡 자세를 많이 유지하고 무릎을 많이 구부릴 수 있고 엉덩 관절도 더 많이 굴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남성에 비해서 훨씬 이제 어리고 젊었을 때부터 굴곡된 자세를 많이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률은 매년 증가합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발병률을 보이는데요. 수술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릎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죠. 떨뚝거리면서 오셨는데 그죠? 되도록이면 수술하고 한 달 정도는 무리한 등산이나 이런 거 좀 피하시고 평지길 걷는 거는 괜찮으세요. 근데 막 오르막 내리막 이런 거는 조금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방바닥에 앉을 때 이 수술한 무릎은 이렇게 확 쪼그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좀 피고 앉으셔야 돼요. 네네네 그렇죠. 침대랑 의자 생활 좀 하시고 관절 사이에 위치한 반월상 연골이 닳아 관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 손상된 반월상 연골을 최대한 원래 기능에 가깝도록 복원해야 하는데요. 이제 무릎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연골이 이렇게 닳아서 우둘투두두한 거고 연골판도 찢어져서 이렇게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래서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는 거는 이 찢어지고 너덜너덜한 거를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깨끗하고 부드럽게 좀 청소해주는 수술. 손상된 반월상 연골을 매끈하게 다듬고 봉합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왼쪽 다리는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주사 치료를 진행합니다. 주사 맞으면 또 한동안은 또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환자분들이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뭐 몇 년도 가실 수 있고 정말 이제 일을 심하게 하시거나 어쩔 수 없이 쪼그렸다 폈다 하는 좌식 생활을 많이 하시게 되면 당장 몇 개월도 안 가서 또 다시 아파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그리고 환자분의 특성 그리고 행동 양상, 직업, 뭐 자세 이런 거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죽음은 아끼려고 생각하는데 하긴 해야지 하는데 이게 이제 젊을 때 이미 다 몸은 다 버려놨는데요. 이제 약은 그래도 뭐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뭐 그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뭐 감사하지요.
양한규 씨는 지속된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20년) 정도 자동차 부품 만드는 일을 해왔다는데요. 오랜 세월 서서 하는 일을 하며 다리에 무리가 생겼습니다. 참으면서 이제 걸어 올라가는 거지. 여기에 상태가 좋을 때 있고 또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을 때 있어요. 지하철 같은 데 내려가면 막 쩔뚝쩔뚝 이래가지고 내려가지. 오래전부터 통증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흔한 증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서 오른쪽 다리는 왼쪽 다리에 비해 많이 부어있는 상태가 됐죠. 일할 때 서서 하는 작업 그런 것도 문제 있고 또 그런 와중에도 또 제가 그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산행을 아주 산악회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고 이래 멀리도 많이 다니고 그때는 산이 좋다가 다니다 보니까 조금 아파도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제 정년퇴직하고 하니까 이제는 주사 맞아도 안 돼. 수술을 피하고 싶어 주사 치료도 받아봤지만 이젠 소용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왼쪽이 관절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깥쪽은 반월상 연골판이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윗뼈 아랫뼈 사이에서 간격을 유지해주고 그 사이에서 끼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을 하지만 이렇게 안쪽은 보면 연골판이 거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줘야 되는데 그런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실상 이거 MRI는 누워서 찍은 사진인데 이분이 서서 걷게 되면 이 간격이 탁 좁아지게 되는 거죠. 뼈와 뼈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반월상 연골이 닳아 무게 중심이 안쪽으로 이동해 O자 다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4기고 아직 왼쪽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 그래도 비교적 이기시니까 오른쪽 수술하시고 나서 왼쪽은 이렇게 약물 치료하면서 같이 물리치료 병행하면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왼쪽은 이제 잘 관리하면 이제 평생 인공관절 수술 안 하고 이제 살 수 있게끔 하셔야지. 그러려면은 이제 오른쪽 양한규 씨의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전치 환수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인공관절 수술 시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에 철저히 대비합니다. 특히 인공관절은 감염이 되게 되면은 아주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런 인공관절을 다시 빼고 새로 다시 갈아 껴야 되기 때문에 인공관절은 감염에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방 자체도 천장부터 원웨이로 쫙 그 공기 흐름을 유지하고 양압을 유지해주는 시스템이고 저희들도 이렇게 프로텍터랑 그걸 통해서 한치의 이제 염증이 안 생기게끔. 감염에 대한 대비가 끝나면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됩니다. 먼저 마모된 연골과 뼈의 일부를 다리 축에 맞게 제거하고 인공관절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합니다. 인공관절을 삽입하기 전엔 인공관절과 같은 사이즈의 모형물을 삽입해 수술 결과를 예측해 보는데요. 인공관절을 넣기 전에 이런 가상의 모형 들어갈 똑같은 사이즈의 가상의 모형을 넣어서 충분히 신전이 되고 충분히 구부려지고 펴지고 주행도 잘 유지되는지를 꼭 확인을 합니다. 모형을 이용한 확인 작업이 끝나면 인공관절이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인공관절과 뼈의 결합을 위해 골 시멘트를 바르고 무릎 위아래에 인공관절을 삽입합니다. 그 연골 역할을 해주는 이 폴리에틸렌 라이너라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삽입하게 됨으로써 이제 수술이 종결됩니다. 이 삽입물은 무릎 위아래의 뼈가 서로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돕는 기능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이 마치게 됩니다. 이제 신전도 잘 되고, 밸런스도 잘 유지해주면서 굴곡도 잘 되고 어디 뛰거나 한 것도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무릎의 안정성과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물리치료를 시작하는데요. 다리 근력이 약화되고 관절이 굳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운동이 필요합니다. 90도까지 안 올라갈 거거든요.
30도 이렇게만 쭉 올라가시면 돼요. 둘, 한번 올려보세요. 셋, 좋습니다. 그렇죠. 좀 힘들긴 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첫날만 첫날은 안 됐고 그다음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화장실 길은 이런 거 보조기 기구를 쥐고 다녔습니다. 아니고 누워가지고 이제 발목 운동도 하고 이제 무릎 이래 올려다 내려 다니는 운동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지속적인 관절 운동을 위해 무릎 관절 운동기를 사용합니다. 처음엔 조금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무릎이 움직이는 각도도 좋아지고 통증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오늘 뭐 처음 물리치료 하니까 앞으로 좀 남은 기간도 있고 하니까 뭐 부지런히 물리치료 하면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또 좋아져야 되고 뭐 취미생활도 좀 하고 이렇게 뭐 좀 활동을 좀 하고 싶어요. 그동안 집에 좀 많이 있었는데 야외 활동도 좀 하고 싶고 뭐 이래 거기 운동도 좀 부지런히 할 그런 생각입니다. 바른 자세, 편안한 얼굴 표정으로 집안일을 하고 있는 서린숙 씨. 6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던 모습이라는데요. 평지는 게 아는데 내리막길 그때가 아파요. 한쪽은 좀 덜했고 한쪽부터 많이 그랬어. 한쪽이 많이 그랬는데 이쪽 다리도 선생님이 할 때고만 한꺼번에 하는 게 수월하다고. 이미 아픈 거 한 번 아픈 거 두 번 아픈 거보다 낫다고. 그래서 한 다리 하고 한 다리 수술하고 그렇게. 수술 전 약물 치료도 해보고 주사도 맞아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6년 전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전치 환수를 받았죠. 사람들 할매들 이렇게 걷는 거 이렇게 걷는다고 나 완전 이랬어요. 완전 내가 이랬다고. 두 다리 다니까 이랬는 게 수술하고 나니까 딱 말라지네.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자세가 빨라졌다 이런 이야기 들었겠네요. 다 없는 거 수술하고 나서 완전 내가 빨라지네. 수술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원래 자신의 다리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리의 근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운동도 하고 있죠. 나는 무릎도 참 이쁘게 되고 그리고 또 난 아야아야 소리 안 했다니까요. 선생님 물 안 되려 물 가라 내라 하고 아야아야 소리를 안 해봤다니까. 수술 후엔 정기적으로 인공관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네. 눈에 띄지는 않네요. 대충 하루 어느 정도 운동하세요? 2시에 내려가면은 네. 6시 되고 올라옵니다. 모욕하고 운동하고 뭐 어쨌든 간에 그 하루 오후 시간은 그냥 네네네. 꾸준한 운동과 관리 덕분에 6년이 지났지만 인공관절의 상태는 아주 좋은 편인데요. 확실히 수술 전에는 다리가 여기가 이렇게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오다리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미스코리아 다리처럼 그냥 손이 안 들어갈 정도 쫙 일자로 잘 펴지셨어요. 이래야지 이제 체중이 실리는 그 길이 잘 유지되면서 이 허리부터 해가지고 엉덩이, 무릎, 발목 관절까지 잘 이어지는 거거든요. 다리가 O자 형태로 휘어 있었는데요. 수술을 통해 바른 정렬을 되찾았습니다. 아주 좋은 무릎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열심히 운동하셔서 이 허벅지 근육도 계속 잘 두툼하게 잘 유지하시니까 그만큼 통증도 없고 그러신 거예요. 예, 지금의 운동 상태 잘 유지하시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시면 아주 좋은 무릎을 끝까지 앞으로 10년, 20년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선생님은 믿어요. 네. 누구에게나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 아픈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기도 하죠. 하지만 통증의 신호는 우리 몸의 경고입니다. 혹시 무릎에서 경고를 보내온다면 치료의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 관절염 기수에 맞춰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이제 본인이 아프실 때는 민간요법보다는 정확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료를 시행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정확한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